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최근 영상 올렸던 그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인데요. 예. 지금 아침에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일단 11,000원, 제가 11,000원은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00원 딱 거기서 다시 지지를 하면서 지금 11,200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간략하게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리비안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 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금리 인상 얘기부터 짧게 할게요. 자, 미국 연준 지금 통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이냐, 이제 0.25냐, 50대 50이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미 무명은 0.25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이유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 파산, 연쇄 파산이죠. 연쇄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 및 또 뭐 이렇게 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도래됐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제 조기에 좀 진압을 했고, 여전히 뭐 그런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웃기잖아. 자기들이 뭐 일 저질러, 패드가 자기들이 일 저질러 놓고, 그것 때문에 좀 자빠지니까 또 살려주고, 이게 좀, 모럴 해저드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조기 진압을 과감하게 조기 진압을 했어요. 예.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진짜 모럴 해저드가 오는 것인지, 예. 뭘 해도 이제, 미 연준이 다 살려준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이제 뭐 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페드 연준 의장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이제 또 메시지를 줄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굉장히 지금 페드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게 뭐가 파월이, 옛날에는 파월 입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뭐 보긴 보는데 그렇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오히려 시장이 파월 개무시 해버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런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진압을 했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 어쨌든 그걸 조기 진압을 했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떨어졌다 해도 높은 수준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이게 굉장히 고착화될 수가 있다. 높은 이 물가 상승률이 이게 고착화되고, 이게 잘못되면은 오히려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5%, 제가 기준은 5%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가 상승률 5% 기준으로 이 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는 걸어가다가 점점 걸음 속도가 빨라지다가 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물가 상승 잡기 힘들다고. 그래서 파월이 저번에 이제 뭐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박살나고 완전히 실기를 했죠. 예. 역사에 남을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여전히 5%에서 한참 훌쩍 넘어가는 아직도 6%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전히 있고, 자기 또 파월이 계속 해왔던 그 기조가 있잖아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동결을 해버린다 하면 진짜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이런 것도 하나 예측 못했냐? 금융 시스템 너가 체크 안 했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0.5는 이제 원래 또 0.5를 올리기로 이제 약간 뭐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무리하게 0.5를 했다가 은행 파산, 연쇄 파산에 또 기름을 또 붓는 격이 될까봐 예? 그런 또 책임 회피성 예,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모호하게 0.25를 인상하지 않겠나. 이것도 챙기고 물가도 잡을 의지도 보이면서 뭐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렇게 감안해서 예, 0.25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겠죠. 계속 금리 격차가 벌어지니까 예, 우리 주가에도 좋지 않아요. 주가에도 계속해서 외화 자본이 뭐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외화 자본이 유출이 된다는 것은 그냥 슬슬슬슬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외환 보유액이 뭐 적지 않습니다. 이제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뭐 외환 위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식쟁이 뭐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주식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외화 자본이 이제 높은 금리를 쫓아서 그리고 더 안전하고 뭐 더 이제 현금화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장점이죠. 미국 국채가 어쨌든 미국으로 돈이 빨려 나가겠죠. 계속 우리나라에서 금리 안 올리고 뻗댕기고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발표를 할 겁니다. 0.25인지 동결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봅시다. 네, 아마도 0.25일 거예요. 예, 0.25 올려놓고 또 시작을 왜냐면 그 다음 금통위가 이제 5월 달에 있으니까 미국 연준 통화회의가 이제 충분히 조금 지켜볼 시간이 조금 더 생기니까 조금 더 지켜보지 않겠나.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그냥 뭔가 진짜 부러졌을 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의 큰 어떤 당연히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겠죠.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일이 터졌을 때나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요즘 이제 현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막 이번에 우리 그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랬을 때도 금리 인하하는데 0.25씩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0.5를 막 한 번에 인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팍팍 낮췄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 대응하는 것이 전과 다르게 빠르고 과감하게 좀 이제 진압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빨리 진압이 되든 뭐 느리게 진압이 되든 어떻든 간에 후유증이 그 어떤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게 뭐 여러 가지 죽을 거를 뭔가 긴급 수혈을 통해 가지고 살려냈잖아요. 예? 뭔가 자연의 어떤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걸 안 치르고 그냥 뭐 하겠다는 이거 뭐 무전지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개별 종목 분석을 들어갈 건데 제가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에 앞서가지고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수개월 뭐 6개월 전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전 영상인가 전전 영상에서 이제 23,500원 이게 13,500원 위에 올라서면은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22,000원, 3,000원부터는 이제 그릇만큼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릇만큼 먹는다는 것은 내 목표가가 나 30만 원이야. 나 그릇 크지. 나는 100만 뭐라 그래. 나는 목표가가 100만 원이야. 나 그릇 졸라 커.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를 높게 잡는다고 그릇이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13,500원에 이제 올라서고 뭔가 랠리가 시작이 된다 이거죠. 랠리가 시작이 되면은
제가 그러니까 하락할 때보다 예, 상승할 때가 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승할 때 오히려 그 뭐라 해야죠?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이 극에 달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오늘 뭐 13,500원, 내일은 뭐 15,000원, 또 14,000원 내렸다가 또 뭐 해서 이 금액이 점점 오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계좌가 수익이 나고 수익 처음에 플러스 10%, 그 다음에 뭐 25%, 뭐 그 다음에도 뭐 40% 이렇게 점점 이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포감이 커져요. 왜?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식이라는 것은 진짜 0.1초 만에라도 상한가 갔다가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상한가였는데 바로 수직으로 마이너스 30%까지 쳐박는 거.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무지막지합니다. 주식시장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당연히. 근데 주식시장은 가능한 얘기예요. 특히나 이렇게 막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급등하면은 그리고 하한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하한가죠. 그럴 확률이 높죠. 물론 지금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0%다 보니까 이제 하한가 뭐 몇 연상 뭐 옛날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때는 진짜 무슨 뭐 10몇 연상 뭐 10몇 점상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면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버거워요. 30%씩 30%씩 10연상 하면 몇 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요. 15%하고 30%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점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두 방 정도까지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방만 맞으면 마이너스 50%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단 0.1초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뭐 좋다고 헬렐레 하다가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면 좋다고 헬렐레 하다가 쭉 떨어져 버리면 자기 평가에 따라서 망연자실하겠죠. 온갖 후회와 뭔가 이게 다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처박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매도 타이밍이 잡는 게 굉장히 제가 힘들다.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 잡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23,000원, 22,000원, 23,000원 여기서부터는 그릇만큼 그 그릇이라는 것은 배포예요, 배포. 급등이 시작하면은 내가 하루 더 기다릴 것이냐. 우리가 막 급등이 시작했어. 뭐 맨날 뭐 20% 플러스 20% 아니면 30 뭐 상한가 뭐 플러스 10% 막 뭐 플러스 3% 5%는 뭐 가격 기별도 안 가. 그런 랠리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하루 더 참을 거냐? 하루 더 참고 내가 팔 거냐? 말 거냐? 이게 제가 말하는 그릇이에요. 그냥 목표가를 내가 얼마를 두고 나는 20만 원에 팔 거야. 하면 그냥 20만 원까지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가라는 것은 단기적인 내가 그냥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목표가를 손절가, 목표가 정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내가 할 때는 목표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당장 6개월, 1년 뒤를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지금 11,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2만 원이 됐어. 하면 또 2만 원이 된 이 시점에 6개월, 1년 뒤에 얼마나 될 건지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뭐 25,000원, 3만 원 갈 수 있다. 4만 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나의 목표가는 뭐 10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나 그때까지 내 목표가 올 때까지 안 팔 거야. 목표가가 높다는 것이 그릇이 큰 게 아니다. 예. 제 말은 이 상승할 때 이 버텨내는 힘. 근데 이 버티는 것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내가 버텼어. 그날 그 다음날 올랐어. 올랐는데 잘한 거죠. 전날 잘 버틴 거지. 안 팔고. 근데
또 하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내가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하루를 버틸까? 이렇게 하다 보면 주가가 뭐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꼬꾸라질 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급락이 옵니다. 진리 같은 걸.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때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하루만 더 참자 했는데 그 다음날 장 시작과 동시에 딱 쳐박는다. 그러면 팔지도 못해. 하한가 딱 물려버리면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눈탱이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나의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 극대화에는 반드시 그런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게 쫄아가지고 예? 자기는 좀 배포가 작으니까 그릇이 작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초반에 한 플러스 한 30% 났을 때 50% 났을 때 딱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의 주가를 보면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포, 내가 이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배포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릇을 그릇 크기만큼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뭐 목표가가 있느냐,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는 의미가 없다. 예. 마음속으로 그냥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목표가는 있어요. 목표가는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가 잡아놓은 목표가가 있긴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1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목표가입니다. 일단 목표가라는 것은 지금 막연하게 야 이거 뭐 10년 뒤에 100만원 될 거야 200만원 될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말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당장 6개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머지않아서 그렇게 머지않아서 22,000원 23,000원을 갈 것이다. 이게 13,500원 요 위에 안정하게 올라서면은 여기까지는 22,000~23,0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것처럼 지금 뭐 막연하게 1년 뒤에 2년 뒤에 뭐 10만원 갑니다 뭐 20만원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주식 유튜버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채널은 빨리 끊으세요. 예, 끊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왜냐면 제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먹으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모호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이 좀 그 말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그 그릇만큼 먹는다는 말이 목표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목표가를 크게 잡아라 이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좀 길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목표가가 아니고 그 상승장에서의 어떤 버텨내는 힘, 그 공포를 이겨내는 힘. 근데 그 힘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겨내면은 상승하는데 이겨내면은 다음날 또 상승하고 또 그걸 또 안 팔고 이겨내면 또 상승하고 다만 너무 욕심이 과하면 이 부러지고 나면은 조금 충격이 온다. 예. 수익 100%, 뭐 200%, 100% 낼 수 있었는데 수익이 쪼그라들겠죠. 20%, 1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 네. 욕심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그릇만큼, 자기 배포만큼 버텨내서 뭐 드시든지 아니면 드시고 또 뭐 밑에서 다시 사시든 그거는 그때 가서 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랠리라는 것이 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완만하게 전개되다가 급등이 올 수도 있고 폭등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완만하게 하다가 폭등하려다가 다시 조정받고 또 폭등하다가 또 조정받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패턴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 짓고 얘기할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우리가
뭐 어느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11,000원 지지해 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지지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했습니다. 왜냐면 11,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는 무너지기가 사실상 차트상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1,000원이 무너졌다. 무너지고 가면 무너지면은 쫄이겠죠, 당연히. 무섭겠죠.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00원까지 떨어지느냐, 9,500원에 떨어지느냐, 진짜 그 밑으로까지 쭉 빼버리냐. 절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왜냐면, 한가 한 방 맞으면 지금 7,000원대까지 떨어져요. 7,000원대까지. 7,800원. 한가 딱 한 번 맞아버리면, 이럴 가능성은 당연히 낮죠. 낮으니까 제가 11,000원 지지할 것이고, 11,000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만원이나 9,500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주식을 뭐 100%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절대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주식판에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뭐다? 리스크 관리. 그렇기 때문에 몰빵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물타기 자리 말씀드렸죠. 지금 11,000원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말라 했죠. 예, 이 사이에서 하지 말고 하려면 13,500원 위에 안정하게 올라섰을 때 혹은 11,000원이 무너져 가지고 혹시나 만원이나 9,000원대가 되면은 매수해라. 예. 위에도 좋고 아래도 좋다 이거죠. 예. 하지만 11,000원이 모호하다. 그래서 어설프게 어저께 뭐 그저께 뭐 사고 팔았던 사람들 지금 심정이 지금 뭔가 심리가 이렇게 좀 뭐라 하죠?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11,000원 선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물타기도 잘 하셔야 되고 불타기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뭐 크게 지금 이틀 사이에 월요일 방송 이후에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11,000원을 지지하는지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 갔을 때 11,000원 아래로 갔을 때 매수. 지금은 뭐다? 매수 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라. 그 리듬감이 깨진다. 그런 우리의 물타기, 불타기, 뭐, 요런 것들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11,000원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살 거면은 11,000원 아래로 깨져서 내려올 때 사든지 13,500원 위에 올라섰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섰을 때 매수하시든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틀에 한 번씩 월, 수, 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제가 영상 올린 그 당일에도 오늘도 제가 지금 일찍 영상을 좀 올리잖아요. 근데 제 영상이 올라간 뒤에 또 뭔가 변동성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위로 뭐 급등을 한다든지 아래로 급락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예측성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11,000원에서는 사면 안 된다. 아이고 뭐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을 계속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야, 뭐 내리면 사고, 뭐 올라도 사고,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야 그런 분석이 어디 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하는 말을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 말에 뭐라 해야죠? 확률적 의미를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나중에 뭐 주가가 잘못됐을 때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무게 중심을 둔다 이겁니다. 오르면 오른다. 뭐 내리면 내린다에 무게 중심을 확실히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의견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11,000원 이 가격을 저는 높은 확률로 지지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상승할 거다. 근데 이 그러니까 랠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다. 결론은 두 시나리오 둘 다 랠리다. 그치? 결론은 무조건 랠리인데,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슈팅 주고 바닥 따지고 슈팅 주고 바닥 따지고 슈팅 주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고, 혹은 한번 팍 꺾고 랠리를 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제 의견은 랠리다 이거예요. 랠리. 상승이다 이겁니다. 제 의견은 이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장난 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무게 중심을 0에다 두고 있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 있다면 제가 이것도 마이너스 50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 50도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분명하게 플러스 쪽으로 상승할 거라고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그 랠리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락할 때는 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오를 때는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오르든 내리든 간에 결과는 랠리 쪽에다가 제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결국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승인이 안 됐다든지 뭐가 자금 경색을 뭐 겪는다든지 뭐 내부에서 뭐 불법 비리가 일어나서 뭐 검찰 조사가 들어왔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꼬꾸라지고 쳐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틀린 거겠죠. 랠리가 이제 없다 그러면 제가 틀린 거겠죠. 틀리고 나면은 제가 뭐 무릎 꿇고 뭐 사죄를 드리든 뭘 어찌 하든 예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절대 제가 11,000원 기준으로 뭐 13,500원 되면 이렇고 뭐 10,000원 9,500원 되면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정이다. 과정이고 저는 뭐 랠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예,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은 자, 리비안이에요. 리비안은 제가 차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주 그냥 신저가를 찍어가면서 지금 아주 막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뭐 제 사업 그 대금이 달러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달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달러 들어왔을 때 리비안 주식이 16달러 대든 15달러 대든 저는 살려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13달러, 마치 12달러 대까지 떨어졌어요. 감사한 거죠, 저는. 왜냐면 어차피 저는 두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어차피 살려고 했었는데, 15, 6달러에도 살려고 했었는데, 몇십 프로 싼 가격으로 또, 해주니까, 어쨌든, 리비안이라는 이 종목, 맞아요. 테슬라에 비하면 지금은 뭐 재무제표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규모나 여러 가지가 좀 후달리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얘네들이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 자동차 제품을 봤을 때 충분히 차별화가 돼 있고 그 카테고리, 예, 이제 주된 카테고리가 SUV, 뭐 픽업 트럭, 상용밴, 요런 특화된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별화도 있고, 차 자체도 예, 같은 뭐 만약에 전기차 픽업 차량이다 했을 때도 분명하게 그런 지향하는 점이 다른 차들과 다르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기존에 뭔가 그런 포드 차량에서는 우리가 뭔가 혁신이라는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전문 전기차 업체고 좀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그렇게 막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변화에 거부감이 없고 얼마든지 얘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리비안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뭔가 의구심, 예, 의심 뭐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대수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거죠. 차고 넘치고 너희들이 생산 대수를 쫙쫙쫙쫙 빼주는 모습만 보여주면 수요는 더 붙을 것이다 이거지. 예. 저기 생산 이제 오래 안 기다려도 되네. 차 뭐 2달 안에 나오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대기 수요들이 또 다 달라붙으면 그만큼 성장성이 가팔라질 것이다. 그래서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제조업의 특성상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예, 이 완성차라는 이 자동차 업황의 그 업계의 어떤 제조를 봤을 때 규모를 봤을 때는 하루 만에 뚝딱뚝딱 뭐 1년 만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워낙 규모도 크고 안에 설비부터 고용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그게 빨리빨리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워낙 또 규모가 큰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제 주정부나 예, 중앙정부나 주정부와의 또 어떤 협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 안에서 그 시간, 그 어떤 목표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과 온갖 뭔가 그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공포감이 드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 거기에 주가가 반응하는 거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불안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가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실패를 하든 뭘 하든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푼돈만 들려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투자해라. 우리 개미들은 뭐에? 시간이 가장 큰 무기다라고 제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리비안에 뭐 관심 없고 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리비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면 제가 리비안은 애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전기차 업계에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예, 후발주자가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생 어떤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신생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신생 시장에서 선두주자, 후발주자 의미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분야도 어디 업체가 지금 뭐 선두다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10년, 20년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이 신생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선두다 아니다. 이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예? 기술 발전을 빨리빨리 일으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덩치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키웠죠.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큰 덩치가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던 그 큰 덩치가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 치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비아는 알뜰살뜰 지금 자기들 위치에서 열심히 생산을 해 나가고 있고 좀 조지아 공장이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그 생산 대수 늘리는 데는 뭐 지금 진짜 뭐 생산 지금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뭐 몇 교대로 일을 해갖고 막 그렇게 해서 생산 대수 늘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캐파 자체를
키우는 것이 생산 대수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리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그래서 빨리 좀 조지아 공장이 하루 빨리 예, 됐으면 좋겠다. 아직 멀었지만 예, 그래도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리비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주가도 지금 13달러대인데 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이제 PBR이 예, 1.0, 1배, PBR이 1배 아래에요, 지금. 예, 0.9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리비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제가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뭐 약간 금리 얘기를 조금 앞에 많이 해서 리비아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없던 분들도 아무튼 리비아 테슬라 특히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고 계시고 이러신 분들은 좀 리비아 내도 조금 경쟁사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뭐 여기까지인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금요일 때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하실 게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참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